안녕하세요. 이슈퍼즐입니다. 최근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직후 이어진 인터뷰가 또 다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금메달을 차지한 네덜란드 선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황대현 선수의 전략을 참고했다고 언급하며 레이스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경쟁자로부터 나온 공개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이후 국내 취재진이 해당 발언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을 했고, 황대현 선수는 짧게 답변한 뒤 추가 질문에는 더 이상의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응했습니다. 이 장면이 영상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쉬운 대응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쪽에서는 경기 직후의 감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태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대표팀 내 갈등 사건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2019년 진천 국가대표 합숙훈련 중 임효준 선수가 훈련 도중 황대현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었고, 대한빙상연맹은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해 임효준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있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연맹의 징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과 스포츠 단체의 규율 판단이 다르게 나온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임효준 선수는 대표팀 복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년 중국으로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귀화 배경에 대해 단일한 공식 설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징계와 재판 과정, 대표팀 복귀 문제, 선수 생활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고, 이는 국내 스포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쇼트트랙 내부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쇼트트랙은 선발전 구조상 팀 동료이면서도 직접적인 경쟁자 관계가 형성되는 종목입니다.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선발전이 매우 치열하며 이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도자, 선임 구조, 훈련 체계, 세대 교체 과정 등이 겹치며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파벌 문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지목하기보다는 지도자 라인이나 학교 인맥 등 구조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빙상계 내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은 짧은 트랙에서 고속으로 경쟁하는 종목. 특성상 선수 간 충돌과 판정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판정 하나가 메달색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선수 개인에게 높은 심리적 압박을 주고 동시에 팬들 사이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과거 갈등 이력이 더해질 경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거 사례가 함께 재소환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번 밀라노 인터뷰 논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황대현 선수의 발언이 규정 위반이나 문제 발언으로 지적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팬들은 과거 사건을 떠올리며 관련 맥락을 연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을 향한 단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대표팀 내부 신뢰와 소통 구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빙상계의 갈등 관리 방식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명확한 설명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의혹과 해석이 반복적으로 증폭됩니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종목 전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특정 선수의 태도를 평가하는 문제를 넘어 한국 빙상계가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지도자, 선임의 투명성, 선수 간 분쟁 조정 시스템의 체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황대현 선수의 은메달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동시에 이번 논쟁은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 결과만으로 소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과와 이미지, 개인과 구조, 판정과 여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보다 건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종목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오랜 기간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내부 신뢰와 운영 시스템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 밀라노 이후의 논란은 우리 빙상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선수의 성격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터뷰 장면 하나만으로 개인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장면이 반복적으로 확대 해석되는지 그 구조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국내 선발전부터 국제대회까지 경기 하나하나가 극도로 치열합니다. 한 바퀴, 한 코너, 한 번의 자리 싸움이 곧 메달과 직결됩니다. 이런 종목 특성상 선수들은 공격적인 전략과 빠른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문제는 그 치열함이 경기장 밖까지 이어질 때입니다. 경기 내 경쟁은 스포츠의 본질이지만 대표팀 내부 신뢰와 소통까지 경쟁 구도로 남아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뮤준 사건 이후 빙상계는 제도 보완과 교육 강화를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개 설명하며 어떻게 팀 분위기를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거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반복적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표팀은 개인의 무대이면서 동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팬들은 단지 메달 색깔만이 아니라 팀의 분위기와 선수들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지켜봅니다. 이 기대치는 때로는 과도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표팀이라는 자리는 상징성이 큽니다. 인터뷰 한 장면이 크게 해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밀라노 이후의 논쟁은 한 장면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넘어서 한국 쇼트트랙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경쟁은 치열하되 갈등은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성과는 공정하게 인정받는 구조. 이것이 갖춰질 때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해석도 줄어들 것입니다. 은메달이라는 성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논란 역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신뢰와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번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퍼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